김다영, 김규민, 김나영, 김민솔, 김승주, 김시영, 김윤주, 소양현, 송명준, 송재미, 신서윤, 신연서, 세이. 앉아. 이거 지난 시간에 나간 내용이니까 다시 지내도 괜찮은데 아는 거 풀어. 보자. 우리 박춘지. 필라테스 하게? 이건율, 이준서, 이지훈, 강윤수, 전호진, 정하은, 주리오, 최윤, 문하영, 서규원, 송민준, 어서와라. 규현아, 이거 지난 시간에 수업 나간 내용인데 모르는 거 다시 질문해도 괜찮긴 하거든? 있는 거 열심히 풀어봐. 중요한 내용 나중에. 지난 시간에 말한 질문 문제들이야. 확인차 조금만 거 다시 질문해도 괜찮은데 아는 거 열심히 풀어.
내용 중에 한번 다시 할게요. 모든 책 나오죠. 하면서 잘 뜨세요.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목표로 한 게 있어요. 깔끔하게 공통수학 2에 대한 전 범위에 걸쳐서 아주 필수적인 문제들은 자유롭게 문제를 좀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의 1차 목표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필수 모의고사 문제들을 미리 다뤄보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게 되는 이 핵심 테스트 문항은 꼭 정확하게 알게끔 오답을 잘 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2학기 때 승산이 있습니다. 잘 볼 거예요. 미리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수지고는 화요일날 시험이 끝나고 어제 이빠이 놀고 오늘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토요일날 수업을 못 들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수업이라서 언제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그 수업에 관련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야 앞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을 테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 내서 오늘까지 못 들은 건 이해하겠어.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내서 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하고 나서 수업하는 게 제일 좋지.
수지부지. 야, 근데 수업한 거 듣고 안 듣고 이렇게 차이가 심해. 소름 때문에. 나연아, 꼭 수업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나중에 괴로워. 잘라서 한 시간씩. 꼭 가. 그렇게 부르면 안 해. 약간 좀 먹고, 잘못 부르고 있어. 길어. 자, 그만. 일단 문제까지만 채점하세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채점하고, 강의하고, 다시 외워주고, 봅시다. 자, 오늘 시험지는 안 거들 거니까 설명 잘 듣고, 다시 한번 외울 거를 잘 외워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많죠. 자, 일단 뒤에 네 문제죠. 7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 중요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게 10개, 문항이 10개면 10개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주제들을 좀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7번 문제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좌표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7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모형의 무슨 화라고요? 좌표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BC가
밑변이라 치면 삼각형의 BC가 몇 대 몇으로 대분되어 있나요? 8대 몇으로 대분되어 있나요? 1로 대분되어 있죠. 그래서 ABC가 적당히 자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이놈을 삼각형 ABC더라 라고 했을 때 문제의 이유가 뭐냐? BC의 순서 중요하죠. CB냐 BC냐 맞나요? 그래서 BC의 몇 대 몇 내분인가요? 자 선분 BC 맞죠? 모서리 BC의 몇 대 몇 내분이냐면 8대 몇의 내분이죠? 이게 8의 비율이고 1의 비율이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과 변의 관계식을 줬고요. 그 다음에 미정계수 K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도형의 자 따라합니다. 좌표와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봅니다. 따라합니다. 좌표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농담까지 했냐면 어디를 X축으로 두고 어디를 Y축으로 둘 거냐 맞죠? 요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점 A를 원점으로 두고 풀면 옆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어디가 X축이면 좋을까요? 당연히 뭘 포함하는? BC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BC를 포함하게끔 X축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어디를 원점으로 두냐면 BC의 8대 내분점 있죠? 요즘은 원점으로 두면 매우 효과적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BC의 8대 내분점이죠. 그놈을 이렇게 Y축으로 두는데 이때 점 A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점 A 있죠? 이 A가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다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점 A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BC의 8대1 내분점은 D인 건 알겠는데 아니나 여기 8대1 내분점을 D라 하지 않습니까? D가 원점인 건 알겠는데 이 문제에서 K 값을 구할 때 A가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다 이거야. 맞죠? 그래서 이 A를 무슨 축 위에 두게 됐나요? Y축에 두게 됐죠. 그래서 그림을 살포시 좀 바꿔서 점 A가 무슨 축에 있도록이요? Y축 위에 있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자 무슨화한다고요? 좌표화합니다. 좌표화. 자 그렇다면 길이를 통해서 각각의 점들을 좌표로 줄 수 있는데 자 여기 8대1이니까 점식을 C,0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1의 비율이죠. 8대1인데 C,0 맞죠? 그럼 점 B는 몇 컴마 몇으로 줄 수 있을까? 자 음의 쪽이죠. 맞죠? 비율이 8대1이어야 된단 말이죠. 마이너스 얼마? 80,0. 마이너스 8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제의 항의상 A가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음을 사용하는 거니까 Y축 위에 두었다면 이 Y축 위의 점은 X의 좌표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굳이 얘를 A, P 라고 줄 필요 없이 0, 얼마예요? P 라고 두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설정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안 써요? 써주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되 문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로 시작해요. 근데 그 거리를 제곱하면 굳이 루트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루트 쓸 필요 없죠. 그래서 AB요. 자, 요 길이요. 그죠? 자, 이거 AB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요. 루트 필요 없이요. 어떻게 합니까? 빼서 제곱 맞아요? 자, 얘는 막 80이요. 얘는 0이에요. 그죠? 빼서 제곱하면 얼마죠? 64C. 그래서 64 C제곱 더하기 B와 0이니까 B제곱이죠. 플러스죠. 이것이 AB의 제곱이고요. 8배에, 자, 8배에다가 이번엔 H죠. 여러분 이번 H는 되게요. C랑 0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C제곱이고요. 자, 0과 B네요. 뭐예요? B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공식들의 관계식에다가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것이 몇 배에? K배죠. K배에 AB인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이거 AB 있죠? 요거 AB 길이는 얼마예요? 요게 원점이고요. 요게 B잖아요. 0,B. 이거 AB 얼마예요? B죠? 그럼 제곱하면 얼마예요? B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마지막 8 곱하기 DC
C제곱이 된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변과 우변의 B와 C의 개수 비교는 무난하게 K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록을 하자고요. 헤이! 자 이거 뭐 공식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조록을 하자고요. 삼각형에서 관계식을 줘요. 맞죠? 네. 거기 변과 변의 관계식에서 7번 문제처럼 미정계수 K를 구해라. 맞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해당 삼각형을 문제 의도에 알맞도록 맞죠? 무슨화해준다. 좌표화. 다시 한번 얘기했나? 무슨화해준다. 이거는 현재 신규생 원래 고사하기 힘든 킬러 문제도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꼭 맞아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8월 말에 보게 될 원래 고사는 분명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18번째 내용이네요. 자, 저 P가 어디에 있는 점이냐? 내부의 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무슨 점이라면? 내부의 점이요. 그래서 P가 내부의 점인데 이 A, B, C를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공식 이용해서 위치만 찾을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자 8번은 적당히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적당히 좌표 평면에 A, B, C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A 좌표, B, C를 이렇게 설정하고요. 이제 문제 이도에 맞게 P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오케이? 자, 내부에 점이 있는데요. 내부의 점에서 A 연결, B 연결, C 연결을 했을 때 자,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부의 점에서 A, B, C를 연결했을 때 PAB 자, PAB와 PBC와 PCA가 3대 4대 5라예요. 여기가 3대 4대 5니까 3S, 4S, 5S로 표기될까 안 될까요? 3대 4대 5 넓이가 3대 4대 5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를 연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좌표 평면에 그릴 필요는 없고요. 삼각형 적당히 그려놓고 내부의 점 B축 찍어서 A, B, C 연결했을 때 3대 4대 5라 맞죠? 그래서 이제 이 P의 위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분점을 사용해 찾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무슨 점이요? 내분점을 사용해 찾되 여기서 매우 중요하죠? AP, BP, CP 셋 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AP, BP 뭐요? CP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연장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AP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P가 있으면 말이죠. 자, 셋 중에 AP를 이렇게 연장했죠. 자, 기억나시죠? 잠깐만요. 뭐 이거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요거 몇 대 몇이에요? 3대2. 발놈이 아니에요. 넓이 분할이죠. 등점변이 얘기해요. 3대2면 요놈이랑 넓이 몇 대면? 3대2면 3대2가 넓이 B죠. 넓이 B 이렇게 되면 14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쪼개요. 자 이렇게 쪼개어줘도 얘랑 몇 대면? 3대2 그런데 위쪽에 남아있는 요놈이랑 요놈도 몇 대면? 3대2 맞죠? 전부 3대2에요 3대2, 3대2, 뒷변 3대2 자 그래서 AP를 연장했을 때 눈에 띄는 게 보시죠. 주목해요. 요거 AP 쭉 연장했을 때 자 좌우로 요거 몇 대 몇인가요? 3대 5죠. 3대 5입니다. 그럼 여기 3대 5면 너희들이 아주 부드럽게 3대 5구나 그러면 얘랑 얘도 몇 대면? 3대 5구나 3대 5에 맞죠? 자 보세요. 3대 2, 3대 2, 3대 2 맞죠? 그대로 위치 그대로 3대 2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 이거 3S, 5S구나 얘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가 3S, 5S구나 그럼 3대 5니까 3대 5, 3대 5 맞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개도요 몇 대 몇이에요? 이거 두 개도 몇 대 몇이에요?
3대 5인데 3대 5인데 다른 문자를 좀 써내요. 그죠? 그래서 일단 3대 5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3대 5 이거 3대 5 3대 5 맞죠? 근데 이거 아까 이거 더한 몇 T지? 8T 맞지? 8T인데 이거 8T 아니라 몇 S였니? 4S 3대 4대 5 아까 이게 4S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맞죠? 맞아요. 자 그리고 약분하면 S가 몇 T예요? 2T예요. 그럼 S가 2T니까 그럼 이거 S 대신에 몇 T 넣으면 돼요? 2T를 넣으면 됩니다. 맞죠? 그럼 다 T에 대한 나타내시겠지. 그럼 S가 2T니까 해다오! 이거 몇 T예요? 6T. 자 보세요. 6T. 자 S가 2T입니다. 얘 몇 T예요? 10T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너무나 아름다워집니다. 주목이요. 자 지난 시간에 내분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을 거고요. 내분점 찾는 것도 다 장착이 되어 있으라 봅니다. 맞죠? 자 점비 알고 있고요. 점시 알고 있죠. 이거 무슨 자 요점 D라 치면 BC에 몇 대면 내분점? 나이스. 점비 찾고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자 이게 넓이를 이게 분할한다니 넓이 분할인데 말이야. 이게 3대 5니까 BC에 3대 5 내분점이 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방향으로요 3T 6T예요 6T 3T죠 6T 3T 맞죠? 자 얘가 6T고요 얘가 3T라는 것은 이거와 이거 AP와 P예요 그죠? 이게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죠? 2대 1이죠 그러면 점비 찾아놨고 A의 좌표 알고 있죠? 그럼 다시 몇 대면 대문점으로 A, D에 순서 중요하죠? D, A냐 A냐 A, D에 몇 대 몇이요? 2대 몇이요? 1의 내분점 공식을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럼 필요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아주 빠르게 풀어. 시간 오래 걸린 것도 없어요. 깔끔하고 빠르게 풀면 알겠습니까? 내분점은 구하셨다고 치고 이해하셨죠? 나중에 뒤통수 치지 말고 공식이든 내용이든 하나하나 알아만 잘 채우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자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도 매우 유명한 문제죠. 자 지금 9번의 문제의 흐름을 보면 몇 대면 뭐 외분 내분 난리 났죠. 맞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몇 대 관계냐라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의 의도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장착이 돼야 돼요. 문제의 의도에 맞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장착이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문제의 의도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막 숫자를 써내려가는 것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통수학 2는 문제를 잘 의도에 맞게 그림을 잘 그리는 자체가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B, C가 있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몇 대 몇 외분 몇 대 몇 외분 나와있죠. 이 몇 대 몇의 외분이냐 몇 대 몇의 외분이냐 그걸 가지고서 하는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외분이면 이게 M 대 N이에요. 맞죠? 자 요쪽에 있으려면 M이 커요? N이 커요? M이 크죠. M이 커요. M이 더 크거든. 뭐 3대 1 외분점 5대 2 외분점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외분하면은 요게 M 대 N이라 치면 이때는 뭐가 커요? N이 크죠. 위치 관계 M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AB에 5대 2 외분이라면 자 AB에 자 잘 말하자 AB에 몇 대 몇 외분이에요? 5대 2 외분이라면 뭐가 크죠? M 대 맞죠?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A, B의 5대2 외분이가 오른쪽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 여기에요.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A로부터 5대2의 외분이란 말이야. 그럼 A로부터 몇 칸이 칸수로 세는 칸수. 아, 그럼 이 A로부터 몇 칸? 5칸에 B로부터 몇 칸? 2칸을 가야 한다. 그럼 A로부터 5칸, B로부터 2칸이라고 판단했다면, 맞죠? 매우 부드럽게, 야! 해야 돼. A로부터 5칸을 가야 돼. B로부터 몇 칸 가야 돼요? 2칸을 외분으로, 바깥으로, 맞죠? 가야 한다면, 그 순간, 3분의 1을 몇 칸으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3칸으로 나눠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자, 이 부탁이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럼 A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칸. 그 다음 B로부터 매우 부드럽게 몇 칸? 2칸의 외분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이 부탁이 제가 보기엔 어려운 부탁이 아니에요. 자, 보시죠. A, B요. 1대3 외분이네요. 주목이요. A, B요. 몇 대3 외분이요? 1대3. 자, 근데 A로부터 몇 칸인데요? 한 칸이고요. B로부터 몇 칸 가야 되나요? 3칸을 가는데 A로부터 1대 B로부터 3의 외분이 맞죠? 네.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1대3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A로부터 한 칸인데 B로부터 몇 칸? 3칸을 가야 되는 거야. 외분으로 맞죠? 그리고 A 몇 칸 나눠요? 2칸 나눠요. 할 수 있겠을까요? 그래서 A로부터 한 칸. 그럼 B로부터 자연스럽게 몇 칸? 3칸이 이루어집니다. 1대3의 의미. 이런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 FB 4반이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만약에 FA 1반이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나눠봅시다. 자, 봅시다. 그림을 때에 따라서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림이 커질 수 있어요. 자, BC요. 4대3 외분이네요. BC가 아니다. 3대4다. 맞죠? 그러면 자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예상하지 못한 거야. BC의 3대4의 분이구나. 그럼 B로부터 몇 칸? BC의 3대4 외분이 맞죠? B로부터 몇 칸? 3칸. C로부터 몇 칸? 그럼 이거 한 칸 그대로 주죠? 그럼 B로부터 한 칸, 2칸. 자, 봐! 3칸. B로부터 3칸. C로부터 몇 칸? 4칸에 3대4 외분점 D. 인정? 그림을 크게 해야 돼. 그 다음 AB요. AB의 몇 대 몇 외분인데요? AB의 몇 대 몇 외분이죠? 1대3이요. 그럼 다음 문제 봐요. AB가 여기 있어요. AB의 1대3 외분이죠. 맞죠? 그럼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몇 칸인가요? 3칸을 가야 1대3 외분이 맞죠? 그럼 이때도 과감하게 A는 어떻게 되었까요? 1대3 외분이에요. 맞죠? 한 칸, 3칸을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A 몇 칸 나눠요? 2칸 나눠서 할 수 있겠어요? AB에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3칸, 1대3 외분점을 일하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자, 그러면 이제 2랑 D랑 막 연결해요. 막 이렇게 막 연결합니다. 막 연결해요. 자, 이렇게 쫙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D, E, 뭐 B 있고요. 뭐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때
되냐면 뭐 이게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맞니? 맞아요. 뭐 A 뭐 이것도 연결하고 뭐 이거 D도 연결하고요. D에도 연결하고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죠? 네. 그럼 이때 가장 작은 삼각형. 자 다시 한번 해. 눈으로 딱 보기에도 가장 작은 삼각형부터 하는 거예요. 잠시만.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이제? 눈금으로 보일 거예요 이제? 봐요. 몇 대 몇이에요? 눈으로 보여. 이게 눈금이 있어야 돼 보인단 말이야. 제발요. 요거 1대2죠? 네. 작은 거로부터 시작하죠. 작은 거 있어요. 1대2. 오케이? 네. 됐니? 됐나요? 네. 그 다음, 아! 눈금이 있어 보여요. 몇 대 몇이에요? 몇 칸이에요? 한 칸이죠. 세 칸 한 칸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그럼 이렇게도 3대 1이고, 이렇게도 몇 대 몇이에요? 3대 1, 3대 1. 맞죠? 그럼 얘 몇 S? 6S. 얘 몇 S? 3S. 3대 1이냐? 자, 우리도 연장선이랑 가정해보자. 맞죠? 3대 1이면 3대 1, 3대 2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각각의 주어진 삼각형이 몇 S인지를 판단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몇 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봐도 대처 가능하다. 오케이? 네. 알겠니? 네. 마지막 10번이네요. 야, 우리 진짜 약속 하나 하자. 진짜 부탁 하나 하자. 대박 부탁 하나 하자. 어느 정도 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퍼볼 거예요. 진짜 간곡히 부탁 하나 하자. 삼각형에서 요 각이죠. 소위 말하는 내가 각 2등분 되면 각이 2등분 되면 각이 이렇게 반으로 나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뭘 떠올리라 했어요? 각의 이등 2등분선 정리를 떠올리죠. 제발요. 그럼 얘가 만약에 A고 B고 C에다가 각의 2등분선이 BC랑 만나는 D라고 치면 이거 각의 2등분선 정리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각의 2등분선 기준으로요 좌우에 있는 AB와 AC가죠? AB와 AC의 길이가 BB와 DC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다. 그래서 만약에 AB의 길이를 구해보니 AB의 길이가 4라고 치고요. 자, 만약에 AB의 길이를 구해봐야 돼. 길이 구하고 싶잖아요. 점과 점까지 거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4고요. 얘가 만약에 3이에요. 몇 대 몇인가요? 4대 3이다. 그러면 4대 3이면 BD와 DC도 몇 대 몇이에요? 4대 3이 되고요. 그러면 BC에 이거 내분인가요? 내분 맞죠? BC에 몇 대 몇 내분이 되는 거야? 4대 3 내분이 된다. 이거 하나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발 부탁한다. 제발. 그래서 지금 문제에 따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각이 이렇게 나눠졌더라. 문제구가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보자마자 각의 2등분선 떠올려야 되고 각의 2등분선 여기 맞죠? 그럼 그때 A와 B와 C의 좌표를 사용해서 A, B의 길이, A, C의 길이를 찾아야 한다. 헤이! 힘든 거 하나. 어때요? 그래서 A, B의 길이를 찾아보는데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암산이 돼요. 이거 A, B 길이 얼마예요? A가 얼마면 몇 컴마 몇이야 A가? 1,7이고요. 전비가 얼마인데요? 마오 컴마 얼마예요? 여기 나와있네. 마오 컴마 1 문제 나와있네. 맞죠? 그림이 없어가지고 마오 컴마 1 맞죠?
그러면 루트 씌워 놓고 빼서 제곱 얼마예요? 빼서 제곱하면 46. 빼서 제곱하면 얼마야? 그럼 72가 되니까 맞죠? 그럼 이거 얼마야? 6루트2더라 이거지 뭐. 그러면 ACB는 C가 3,5니까 자 이것도 알파이 되죠 그죠 사실은. 자 루트 씌워놓고 빼서 제곱해서 제곱하면 얼마냐면 1루트2. 자 2루트2. 자 그래서 2루트2. 자 그러면 몇 대 몇이니? 3대 1이다. 그럼 이게 3대 1이면 BC에 몇 대 몇 내분점? 3대 몇의 내분점? 1의 내분점이죠? 3대 1이면 3대 1 맞죠? 그래서 뒤에 좌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분점 공식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 정리해서 맞죠? 깔끔하게 찾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ABD. 자, 이 삼각형 ABD요. 이 삼각형 ABD에 뭘 찾아서 마무리하라는 얘기예요? 무게중심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옆에 있어요.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였어요? 3이었죠. X 다 더해서 3 나누고 Y 다 더해서 3 나누면 ABD의 무게중심으로 답이 마무리된다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메인 주제죠. 자, 이거 무슨 거? 좌표합니다. 삼각형의 변해관계에서의 미정계수는 구하는 과정. 좌표하고요. 내부의 점에서의 넓이 분할 맞죠? 꼭 자기 힘으로 깔끔하게 답을 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분점이나 내분점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넓이 분할 맞죠? 이 두 가지 유형, 내분점 안에 있는 점을 준다거나 내분점, 외분점을 위치 준 다음에 넓이 분할하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해! 이 두 가지 내용 다 너무나 신중합니다. 분명히 나와요. 더불어서 각의 이등분선 정리 하나 4개 드린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몇 번이냐? 6번인데요. 자, 6번은 말이죠. 무게중심에서 말이에요. 얘들아, 무게중심이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에요. 다 무게중심이 무엇과 무엇의 교점이었죠? 근데 잘 들어! 중선과 중선의 교점인데 니들 그림 그린 거 보면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도 있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면 문제의 의도에 맞지가 않아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자 보세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의 교점이라고요?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니까 중선임을 명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내가 중선 아닙니까? 중선. 중점 M. 자, 일단 잠깐만. 이 그림에서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진짜 여러 번 강조를 할 건데 제발 한 큐에 좀 보라자. 한 큐에. 이거 무슨 선이라 했어요? 중선이죠. 그럼 무슨 정의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수준 잘 들어. 쌤이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결석해서 잘 들어. 쌤이 지난 시간에 보여준 강의 꼭 들어야 돼. 그거 안 들으면 내내 병신돼요. 이거 중선이에요. 필기내용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중선에 관련된 정의 맞죠?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정리, 각의 이등분선 정리, 중선에 관련된 정리, 중선 정리, 달달달달달달. 그리고 중선이 있네요. 뭐 올라야 되죠? 뭐예요? A 중선이 뭐예요? 몇 차례 얼마나 시작해요? A, B 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AC 제곱. 자, A, B 제곱, AC 제곱은 뭐였습니까? 공식 이미 더 필기 다 돼 있잖아요. 몇 배예요? 2배. 이게 2배의 AM 제곱 맞죠? 더하기 얼마? BM 제곱이었다. 자, 이것도 이게 이게 메인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필기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게중심은 얘 연결 이것도 중선이죠?
이 정도 연결해서 중선이 된단 말이 맞냐? 네. 이렇게 중선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무게는 G인데 근데 문제는 봐요. 이거 G가 이 각각의 중선들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했어요. 2대1로 내분한다 했고요. 알아? 혹시나 힘든 거 알아? 그 다음에 BC 길이. 자, BC 길이 구하랬는데 맞죠? BC 길이 구하랬는데 BC 길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맞죠? 요 길이 구하려면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맞죠? 그런데 문제에 따르면 AG, BG, CG. 자, 보세요. AG, BG, CG 줬죠? 자, AG, BG, CG 길이 줬죠? 자, 그러면 나 이거 길이와 관련돼. 중선 정리를 사용한다. 즉, 요 길이가 들어가지는 중선 정리는 여기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GBC에서도 얘가 무슨 선이에요? 중선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삼각형 GBC. 알나? 일어나서 좀 들어라. 삼각형 GBC에서도 얘가 무슨 선이에요? 중선이죠. 그러면 ABC가 아니라 GBC에서 무슨 점이 있으면 돼요? GBC에서 중선이 맞죠? 자, BG가 얼마죠? BG요. 7이고요. CG가 얼마죠? AG를 줬어요. AG 얼마죠? AG가 8이면 요거 몇 대 몇인데요? 그리고 GMA가 아니고 GMA가 얼마? 4더. 그러면 요 놈을 뭐 A로 줬을 때 오케이? 바로 A가 들어가지는 중선정리 바로 GBC에서 사용하는 맞죠? GBC에서 제발요. 자 이렇게 중선입니다 맞죠? 그럼 얘 제곱의 합이 맞죠? 몇 배? 2배. 얘 제곱 기억하시죠? 그럼 GBC에서도 몇 제곱 더하기 몇 제곱? 7제곱 더하기 몇 제곱이요? 7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맞죠? 그것이 몇 배의? 2배의 GM제곱 플러스 DM제곱 맞죠? 그럼 A로 봐서 BC 기준 손세 중요한데요. 미리 졸업 좀 제발 합시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텍스트 본 거 그래 한 번 두고 어떻게 다 그걸 100% 판단하겠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는데 아주 굵직한 내용들까지는 꼭 이렇게 시험을 보고 꼭 오답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 보내준 거 꼭 들어서 다음번 수업에 이어질 수 있게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필기 준비하세요. 진도 나갈 겁니다. 문제 풀이하기 전에 진도부터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 풀이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진도부터 먼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샵이 몇 번까지 이루어졌죠? 자, 지난 시간에 전과자표 교재로는 3페이지죠? 그거 샵 몇 번까지 됐었죠? 10번인가요? 11번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잘 필기해주세요. 필기할 내용, 필기한 거 약간 정리? 와, 씨, 이것도 종이가 아닌 거야. 나냐? 필기만을 좀 더 주려고 했나? 어디든 뭐 딴 데라도 좀 하세요. 민준아 나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필기가 공간 너무 넉넉하게 붙어 생각했는데 지금 샵 10번까지 왔죠? 샵 25번 정도까지 갈 겁니다. 정리가 되면. 자, 봅시다. 샵 11번인데요. Y는
AX 더하기 B. 얘가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죠? 중학생이 배웠을 거예요. y는 AX 더하기 B.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 무리형 아니에요? 좋은 형? 무슨 형이에요? 모형 아니에요? 무슨 형? 표준형이죠. 스탠다드형.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 직방의 표준형 맞죠? 그래서 얘가 표준형이고요. 표준형. 이름형 다 까먹었네. 표준형. 여기서 내용 정리가 중요하긴 한데, 자, 이 표준형 왜 표준형이라 얘기합니까? 보자마자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냐면 A를 보자마자 이 A가 뭐예요? 기울기죠. A는 기울기 맞죠?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는 뭐예요? A가 기울기, X의 개수죠. 그래서 A가 기울기죠.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 X 증가량분의 뭐의 증가량? Y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X 증분. 증분이라는 것은 증가 분량이죠. 증가량, 증분 똑같은 표현이에요. X 증분분의 Y 증분. 증가량이죠. 그리고 이것을 공식으로요. 헤이! 공식으로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A라고. 기울기를 A라는데 X의 개수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을 기울기라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래서 공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것이 기울기과의 공식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 B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 B 부호값이요. 자, 이 B의 역할은 뭐죠? Y 절편이죠. X가 0인데. 그래서 Y 절편은 무슨 축과의 교점이죠? Y 축과의 교점이죠. 맞죠? 그래서 이 B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Y 절편이라 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Y 절편. 그래서 X가 0일 때 값이다. 이렇게 해서 Y 절편. 간단하게 표준형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맞습니까? 맞나요? 맞니 얘들아? 자, 근데 기울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맞죠? 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두 점을 가지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기울기인데 맞죠? 기울기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정의하죠. 다른 방식.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도 배우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배워요? 고3 때까지 쓰는 내용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이니까요. 가끔 쓰입니다. X2 빼기 X1분의 일단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5,6이라고 합시다. 맞죠? X2 빼기 X1 얼마예요? X2 빼기 X1 6분의 Y2 빼기 Y1 얼마예요? 3이니까 비율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라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X2 빼기 X1이면 Y2 빼기 Y1 맞죠? 근데 그거 말고도 기울기를 정의하는 다른 표현이 있죠. 뭐 있어요?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 자, 그래서 이 탄젠트의 값, 이 표현, 이 내용을 조금만 해보면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직선이 자, 그리고 보세요. 무슨 축과요? X축이죠. 그래서 직선이 X축이랑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맞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맞죠? 자,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 이걸 양의 방향이라 하는데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룰 때와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룰 때,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룰 때 보자마자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굳이 고민 없이 가야 됩니다. 외워내요. 외워야 됩니다. 30도 이루면 기울기 얼마예요? 탄젠트 30도죠. 탄젠트 30도가 얼마죠? 눈 뻑뻑뻑 걸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기울기 바로 꽂아낼 수 있어야 돼요.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면 맞죠? 기울기는 자 기울기 a는 탄젠트 30도인데 맞죠? 이것이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 깔끔하게 해주세요. 3분의 4. 이거 왜 해보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30도면 이거 1대 루트 3대 2인 거 아시죠? 그럼 x 증가량 루트 3 분의 y 증가량 얼마? x 증가량이 2, 3이고 y 증가량이 얼마예요? 유리원 3분의 얼마예요? 이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선을 다룰 때 직선이 x축과 30도 이룬다. 그럼 보자마자 아 기울기 3분의 4. 다시 한번요. 직선이 x축이랑 몇 도 이뤄요? 30도 이룬다. 그럼 고민 없이 보자마자 기울기 얼마? 3분의 4이라는 걸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외우고 있고 외웠습니다. 고3 때까지 쓰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45도면요. 탄젠트 45도가 되겠고요. 이 얼마예요? 1 기울기 1이고요. 60도면은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고요. 이것은 얼마죠? 4는 거. 기본기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잘 돼야 나중에 심화 문제가 풀려요. 심화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쉽게 풀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심화 내용이 갑니다. 이거 다 기울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물어봐요. 야 30도 이러잖아. 기울기 얼마? 물어봤을 때 뭐 이런 버벅대는 진짜 죽여버릴 거 진짜. 예를 들어 물어본다. 야 이거 기울기 30도잖아. 기울기 얼마냐? 했더니 씨발 생뚱맞게 3분의 3이라 하지 않고 2분의 3? 이거 지금 걔 헛소리 짓거리 진짜 나 진짜 경무할 것 같아. 경무 씨발 대폭발 씨발 그냥 대폭발해서 좀 걱정돼요.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데 대폭발할 것 같아요. 30도 3분의 4 기울기 45도 이르면 기울기 1 60도 이르면 탄젠트 60도 루트3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12번째 내용이네요. 자, 12번째 내용인데요. 하나씩 해봐야죠. 직방을 세우자예요. 직방 세우기. 자,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세워줘야 됩니다. 세 가지 환경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 환경. 첫째, 기울기 m과 점 하나. 자, 기울기와 점 하나 주면 직선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 m, 점 하나 지난다. 기울기 m, x5 방향이 지난다. 맞죠? 그럼 이게 그냥 야, 생각해봐. 잠깐만 들어봐. 야, 너희들이 누군가가 1 더하기 얼마 했을 때 1 더하기 얼마? 이걸 뭔가 생각하고 한 게 아니잖아.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이니까 하나 더하면 2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기울기와 뭐 하나? 지나는 점 하나. 맞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 나왔을 시에 직방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 m 아니 지나는 점 그것을 이용해서 x-x1 플러스 y1 m x-x1 플러스 y1 고민이 없어야 되죠. 기울기 m x-x1 플러스 y1 자 기울기가 3 y,5 지나요. 맞죠?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y는 3 오케이? 해놓고 x x-x1이니까 요 x1이죠. 맞죠? 그럼 x-x1이면 여기서 플러스 얼마? 이거 여기 m x-x1 x-x1 플러스 y1 부드럽게 와야 된다. 부드럽게 오자. 오케이? 알겠냐? 여기 m x-x1 플러스 y1 이거 내가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점이요. 2점을 지나요. 2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2점을 지나면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사용이 가능하고 지나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고요. 맞죠?
뭐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보자마자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고민 없어. y는 뭐야? 이 두 점? 그래. 기울기. 자, 여기 기울기 맞니 안 맞니 얘들아? 기울기 맞나요? 자, 다시 여기 기울기 맞아요 맞아요? 기울기죠? 그럼 이제 얘가 기울기 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는 점 그것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둘 다 괜찮다. 그러면 m 자 기울기 m x 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기울기만 바꿔서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공식 m에다가 기울기 공식만 그대로 적용시켜서 m 자 기울기 m x 빼기 x1 플러스 y1 부드럽게 m x 빼기 x1 플러스 y1 부드럽게 고민 없이 알겠죠? 자, 내 눈에 자 제가 이제 여러분 푸는 걸 이제 볼 건데 내 눈에 두 점을 줬는데 직방을 찾아야 되는데 그 두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을 하고 있다. 그럼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진짜 보면 진짜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봐요. 다시요.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예를 들어 마일 콤마 5가 3,6이 있다 치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한단 말이야 맞죠? 그때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연립하고 있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경고했다잉. 자 y는 m 자 부드럽게 m x 빼기 x1 m x 빼기 x1 플러스 y 맞죠? 자 m 얼마예요? 암산하자. x 빼기 x1 얼마야? 4분의 빼면 1 기울기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 맞죠? 거기에 x 더하기 x1 플러스 y1 x 요거 6x1이니까 x 더하기 x1 플러스 y 맞죠? 이렇게 그냥 스스럼 없이 말해. 오케이? 알겠냐? 이거 대입하고 대입해서 열면 진짜 진심 죽여버릴 거야. 지금 왜요? 대입하고 대입해서 A, B 찾아도 되잖아요. 야, 이 거지 같은 거야.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이렇게 두점지나는 거 넣어서 연립할 거야? 아주 그냥 좋지. 이거 이렇게 나와야 두점지나. 이거 넣어가지고 말이야, 그지? 그만 연애하면 그지? 그렇게 가, 시집하는데, 그리고 기왕은 어차피 이거 공통수학 투합은 나중에 고위고사 가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방구 하는데 너희 고3 돼서 이거 넣어서 연립할 거야? 존나 신기해 씨발. 니들 고3 돼서 두 점 넣을 거야? 미친 짓이지. 내가 고3인데 그렇게 문제 풀고 있잖아. 그럼 진짜 물어볼 거야. 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누구였어 개새끼야.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새끼야 진수였는데 존나 그럴 거야. 진수 개새끼야. 어떻게 가르치게 지금도 그렇게 냐고. 진짜 재미없어. 두 점 지난다.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m만 구하면 돼. m x 빼기 x1 더하기 y 맞죠? 아주 부드럽게 와는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x 절편 a x 절편 무슨 축과 만난 점이에요? x 축과 만난 점이죠 맞죠? 그 다음 y 절편 b 가연아 이렇게 주어지면 집밥 어떻게 세워져? x 절편 A, y 절편 B, A, B 맞죠? x 축과에 만나는 점 A, y 축과에 만나는 점 B 맞죠? 이렇게 줬을 때 집밥 어떻게 세워져?
어쩌니? A Y 절편 B 이렇게 하는 거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2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2 맞습니까? 맞아요. 야, 얘는 생각해봐. 이거 X 절편 A면 이거 야야야야야야 이거 몇 컴마 몇 지난다는 얘기야? A 컴마 얼마 지난다는 얘기야? 0 지난다는 얘기죠? 그 A 0 넣어봐. A 컴마 0 성립해 안 해? X 절편이 A라는 것은 A, 0을 지나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A, 0 넣어봐. 성립해야 안 해요? 하고요. Y 절편이 B라는 얘기는 몇 컴마 몇 지난다는 얘기야? 0, B 지난다는 얘기지. 맞죠? 0, B 넣어봐. 이거 성립해야 안 해? 이거 고민 없이 그냥 두 개 절편 나오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얼마? 1. 이거 외워야 돼. 너희들이 외우기 싫어도 앞으로 계속 쓸 기술들이야. 베이스들이라고. 이것도 계속 이 고집 쓴 새끼들 다 봤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강의하잖아. 그때는 이제 알아듣겠다. 알겠다고 해. 근데 막상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한다. X절편 A Y절편 B A, 0, 0, 몇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맞죠? 이렇게 구하는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은데 요 공식은 외워두는 게 좋아. 왜냐면 이렇게 줬을 때 요거 X절편 요거 Y절편이구나 알아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꼭 알아야 한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샵 13이 되는 거죠. 자, 샵 14. 바로 뭐예요? 평행수지 두 가지죠. 일치는 할 필요가 없고요. 평행 수직.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직 관계죠. y는 ax 더하기 b, y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이 있습니다. 두 직선 어떻게 되어야만 평행하죠? 주목해!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 어떻게 되어야 평행하죠? 평행이요. 뭐랑 같아야 돼요? a와 a 프라임은 같죠? 기울기는 같아요. 그 다음 무슨 절편이죠? y 절편 b와 b 프라임이 뭐 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y 절편이 달라야만, y 절편이 달라야만 이 조건에 의하여 뭐예요? 평행이 되죠. 평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뭐가 됩니까?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집방에서 거의 뭐 왕 중의 왕이죠. 두 직선이 수직하다.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얼마?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의 결과가 얼마? 마일.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셈의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수직하다는 것을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의 결과 얼마? 마일. 요게 매우 중요해요. 저 이거 강조합니다. 자, 직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이건데. 자, 그런데 봐요. 그래서 A는 A 프라임 기울기 같고요. Y 절편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 곱이 수직.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 그 수직이에요. 수직 조건이죠. 조건인데 만약에 자 이렇게 직방 하나 이렇게 직방 하나 있어요. 계속 쓸 기술이니까 좀 외워놔라 싶더라. 자 이런 형태를 무슨 형이라 부르죠? 주목해요. y는 ax 더하기 b 이거 무슨 형이라 불러요? 표준형이라 부르는데 요런 형태는 무슨 형이라 부르죠? 일반형이라 부르죠. 일반형.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 이와 같은 형태를 무슨 형이 한다고요? 일반형.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일반형. 일반적인 형태죠. 일반형. 자, 요 일반형에서 평행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y 정리하기는 귀찮으니까 y는 y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지만서도 맞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일반형이 이 상태에서도 기울기는 같고 y 절편 다르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둔 채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돼요? A'분의 A는 B'분의 B까지는 동일하지만 요것이 바로 뭐예요? 기울기 같죠, 기울기. 요것이 기울기의 개념이죠. 기울기가 같다, 맞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는 같지만 상수분의 상수 C'분의 C'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건 다르다. 이건데 요렇게가 뭐예요? Y 절편이 다르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A는 B'분의 B 여기까지는 뭐냐? 기울기가 같다의 개념이고요. 그것이 C'분의 C와는 다르다. 맞죠? 바로 요 개념이 무슨 절편? Y 절편이 다르다. 만약에 Y 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일치니까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일반형에서의 뭐예요? 평행 조건인데요. 일반형에서의 평행 조건이요. 근데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형에서의 무슨 조건이냐? 수직 조건이 중요해요. 일반형에서의 수직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산답니다. 나중에 이거 알아야 안 산답니다. 이거 알아야 나중에 안 산대요. 두 직선이 있어요. 둘 다 일반형이죠. 만약에 표준형이면 기울기 곱의 결과 얼마? y입니다. 곱의 결과 기울기 곱이 -1이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있어요. 맞죠? 네. 그럼 얘랑 수직이래요. 기울기 얼마야 돼? 마이너스 -x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기울기 곱이 맞죠? 근데 이거 무슨 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맞죠? 수직 조건 어떻게 돼요? 이걸 y로 정리도 돼요. 되긴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 이 상태에서 수직권은 A 프라임, B 프라임, 곱의 결과 빵.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교재 보고 강의합니까? 주목이요. 제가 교재 지금 보고 강의해요? 난 단 한 번 니가 무슨 교재 보고 강의한 적 없죠? 뭐예요? 저도 다 뭐합니까? 외워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쓰는 것만 강의합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얼마? 빵! 이거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서 말이에요. 기울기가 -B분의 A예요. 그리고 Y로 정리하면 그럼 이거 뭘로 정리하면요? Y로 정리하면 기울기가 -B분의 A예요.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기울기가 -B'분의 A'이에요. 근데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면요 뿔뿔 만드시고 A 남고요 B 곱해지죠. -B 되면서 넘어오면 0돼요.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이거 사용할 겁니다. 니들이 중학교 때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해줘야 돼. 일반형에서 수직 조건이라는 것은 수직 조건은 뭐예요? A 뭐예요? 다시요! A 프라임 B 프라임 합의 결과 얼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얘를 딱 봤을 때 아 이렇구나 라는 게 느낌이 바로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나만의 공식을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잘 뒷받침이 돼야 심한 내용이 쉬기 된다니까요. 보세요. 헤이 보세요. 얼마예요 곱하면? 얘는요? 얼마예요? 보자마자 아 둘이서 수식이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겨울방학 때 극심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이 공동수학 2에 있는 점자, 직방, 원방은 나만큼만 하면 되는데 수학생 한 20분 계신데 그중에 가장 베이스를 강조하는 선생님은 내가 독보적으로 내가 제일 강조해요. 왜냐면 점자, 직방, 원방을 화려하게 배워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가장 담백하게,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자극적이지 않게 배우는 게 좋아요. 자극적인 건 학기 들어가서 하세요. 그거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굳이 뭐 A 그룹에 특히 자극적인 거 숱하게 해봐 정사 안 나와요. 담백하게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수수하게 그렇게 먹어놔야 그게 진짜 잘 만들어지면 진짜 점수가 나오는데 왜 내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GT의 고상팀에 10년 있었어요. GT 고상팀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고1, 하기 전에 고상팀에 10년 하고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 제가 했던 과목이 주되게 했던 과목이 뭔지 아세요? 기하예요. 10년 동안 제가 담당했던 과목이 선택 과목이 아닌 그 당시에 이과는 확통, 기하, 미적이 수능 범위니까 그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과목이 기하인데요. 저 지금도 기하의 왕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누구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선생님 기하 왕이 뭐예요? 당연히 어떤 수학생도 주저없이 나아갈 거예요. 그럼 10년 내내 고3에서 최상위반 대상으로 기하 수업을 해왔잖아요. 수능 대상으로 맞죠? 그럼 제가 화려한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나 그거 안 해요. 고3에서도 안 해요. 혹시나 다른 반에서 애들 이상한 기술 쓰는 거 다 아무짝에 쓰는 거죠. 담백하게 외우세요. 달달달 외우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게 기하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믿으세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반형에서는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이 0인 상태 맞죠? 수직이구나. 사용도 가능하고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까? 네.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14번 내용합니다. 자, 무슨 이등분선이죠?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도 고민 없이 그냥 1 더하기는 2 맞죠? 고민 없이 하듯이 얘는 고민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 성분이 있습니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냐?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맞죠? 이것을 말 그대로 뭐 하면서 수직하면서 뭐 하는 성분? 이등분 성분을 절반으로 나누는 성분 맞죠? 네. 수직하며 절반으로 나누는 성분. 그래서 수직하며 절반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러한 직선을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잘 들어요. 제가 원하는 건 잘 봐. 내가 원하는 건 한 방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야. 그게 탄탄한 거거든. AB의 좌표를 주고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라. 맞습니까? 네. 라고 하면 이 수직 이등분선을 한 번에 구한다.
그런데 봐요. 자, 기울기 얼마? 지나는 점 x1, y요. 시그널 세워줘요. y는 m. 다시 한번 기울기 m. 다시 한번 기울기 뭐? m. 그다음 뭐예요? x 빼기 x1 플러스 y 맞죠? 부동식 보잖아요. 그러면 저까지만 오시면 돼요. 이런 그게 정말 평생 가고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a의 좌표가 마일 콤마 2, b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 3,8이더라 라고 한다면 안 되더라? 갑니다. 이거 수직 이등분선 a, b의 수직하고 절반으로 나누면 이등분선 구해야 했을 때 맞죠? 그죠? y는 자 모두 봐요. 처음에 기울기 들어오죠? 근데 이 기울기 말이야, 얘 기울기랑 어때야 돼요? 곱의 결과 마일이죠?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죠? x2 빼기 x1 얼마? 4분의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얼마? 그럼 이거 얘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럼 얘 기울기 2분의 3 하겠죠?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2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AB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면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맞습니까? 네. 그 다음 AB에 무슨 점을 주나요? 이거 중점 얼마예요? 1,5죠? 더해서 나누기 기억하시죠? 그럼 이거 1,5잖으니까 기울기 해놨고 뭐예요 이제? x 마이너스 x1 플러스 얼마? y1. 그래서 바로 고민 없이 이런 또 실수 없이 하겠습니까? 세우기 원한다. 그 다음 내가 이거 세울 수 있지? 사실 일단 진인수가 문제 근데 이거 쓸까 쓸까? 잠깐 머릿속에서 이거 4분의 6이구나. 기울기 맞죠? 잠깐 담아두고 그럼 얘 기울기 4분의 6이면 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거기에 요점이 1,5니까 그것도 쓸 필요 없죠 사실은. x 빼기 x1 더하기 y 맞죠? 그래서 a, b 보자마자 아이씨 계산기 개벽 긁으신데 씨 계산기 써 얼마를 늘려서 나는 말 쓰고도 그냥 바로 오자마자 한단 말이 알겠니? 실수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째 뭐냐면 자 주목이요. 정점. 야 이게 오늘 스페셜이에요. 자 주목이요. 오늘의 스페셜한 내용이 일단 이거 있어요. 기울기 m x 빼기 x 더하기 y 기울기 m x 빼기 x 더하기 y 맞죠? 기울기 m x 빼기 x 더하기 y 맞죠? 부드럽게 맞죠? 기울기는 x 빼기 x 분의 y 빼기 y 기울기 m x 빼기 x 더하기 y 맞죠? 직선의 방정식이 부드럽게 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두 개, 표준형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일반형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 0 맞죠? 수익하겠고요. 세 번째 여기 스페셜인데요. 자 따라합니다. 정점. 자 이것 때문에 너희들과 나와의 엄청난 트러블이 일어날 예상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지랄 예명 떠게 되는 내용일 거야. 진짜 엄청난 수없이 많아. 그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 지훈아 무슨 점이야? 이거 뭐야 정점이? 무슨 뜻이야? 정점. 양현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 정점. 그렇지. 정해진 점. 다시 한번 얘기해. 뭐였는 점? 정해진 점을 정점이라고. 움직이는 점은 뭐라 그래? 동점이라고 그러죠. 동점. 축구 게임이 1대1 이런 동점이 아니고요. 움직일 동자요. 움직일 동자, 동점. 맞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예요. 딱 하나.
반말 쓰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습관. 지금 저희는 나를 통해서 공통수학 2에서 해야 할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생각하면 돼. 습관. 매우 중요한 습관이지. 너희 신발 신고 양말 신어, 양말 신고 신발 신어. 양말 신고. 양말 신고 신발 신잖아.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잖아. 그 순서를 까먹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양말, 신발 신고 양말 신는 장애는 없지. 맞지?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해. 내가 너희에게 지금 길을 잘 들이고 있는 중인 거야. 길을 잘 들이세요. 정점은 무슨 얘기냐면 무슨 값에 관계없이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2, 고3 때도 진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길을 잘 들어놔야 돼. 무슨 얘기냐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 어때요? 자, 주문 보세요. 자, 여러분 잠깐 비하지 말아봐. 이건 딱 직선말이에요.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맞죠? 예. 어때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맞죠? 예. 직선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맞죠? 어떤 이렇게 직선이 있단 말 맞죠? 근데 여기 개수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디에? 개수에 x, y 이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와 뭐 이외에? x랑 y 이외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x랑 y가 있는데 그 x, y 이외에 다른 문자 이렇게 다른 문자가 섞여있는 집방을 봤어 맞죠? 그럼 무조건이야. 오케이 조심. 자 집어봐. 직선의 방정식을 다룰 때에 직선의 방식은 당연히 XY가 있겠지. 당연히 XY가 있을 거야. 맞지? 예. 당연히 XY가 있을 텐데 XY 이외에 K라는 문자가 섞여 있을 거야. 다른 문자가 섞여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거거든. 이걸 안에서 믿음을 내가 엄청나게 싸워. 내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싸웠어. 걔 씨발 새끼가 이거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깜빡했어요. 갑자기 쉬고. 미친 것 같아. 다른 문자 섞여 있으면 그 문자의 뭐게 그 문자의 값에 뭐하게 관계없이 지나는 무슨 점? 점을 구해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항등식이야?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다시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K가 있는 한 예를 들어 뭐 K 빼기 3 아니지 X 빼기 3 K 플러스 K가 없는 한 정리를 했다고 치면 이것이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 0, 얘 0이 되는 맞죠? 그 점을 찾으려 한다 이거야. 그럼 얘가 0 되면 얼마야 X? 3. 얘는 0 되면 얼마야? 그럼 몇 컴마 몇을? 3 컴마 얼마를? 마이를 지난다 반드시 지난다 그래서 요점이 3 컴마 마이를 반드시 지난다. 이게 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지나는 거야.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보자마자 XY
XY 이외에 M 뚫을 때 그럼 뭐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맞죠? 그럼 M에 관계없이 M이 들어있다면 M에 관계없이 K가 들어있다면 K에 관계없이 항상 반드시 지나는 무슨 점? 정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요 점을 지나게 그려야 되는 건데 심한 내용 들어가잖아.